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를요. 음악회 분위기로 시작을 했어요. 아, 정말 좋죠. 좋죠? 네. 첼로 연주로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각종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시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네.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정말 예전에도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네. 지금은 이제 악기들이 이제 변화를 했잖아요. 그럼요. 네. 이 첼로가 갖고 있는 정말 이게 중후하면서도 뭔가 마음을 울리는. 저는 참 첼로 소리 좋아해요. 그죠? 네. 오늘 첼로 연주를 멋지게 해주신 분은 젊은 청년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 첼로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 지금은 하와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첼로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장성찬 형제님이 오늘 주인공인데 자 모십니다. 갑니다.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장성찬 형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목회자여서 너무 좋았던 게요. 예. 제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그거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저희가 한 공연을 준비하면서 예. 진짜 몇십 시간을 연습을 하거든요. 그렇죠, 몇백 그렇죠. 시간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게 한 번 연주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오는 그 허무함?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외로워요. 저 자신이 당시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럼 당연하죠. 토로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저의 힘든 점들을 다 이렇게 내뱉고 나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연주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와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이번에는 어떤 일로 귀국하신 거예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 5월에 생신이셨는데 네. 저희가 저랑 동생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생일을 잘 못 챙겨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효도하러 오셨구나. 예. 아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생신을 축하할 겸 왔다가 네. 이번에 또 교회에서 간증 연주에 초대를 받아서 네. 네 군데서 연주를 하게 되었고 네. 그리고 또 개인 연주회도 있고 해서 예, 네. 한국에 잠깐 왔습니다. 개인 연주회도 있어요? 예. 오, 네.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하와이에서 오케스트라 연주자 외에 뭐 다른 일도 하고 계세요? 예, 오케스트라는 메인 직업이고요. 네네. 다른 일은 이제 아이들 레슨 해주고 네. 그리고 오케스트라 멤버들끼리 만든 소규모 앙상블 단체가 있어요. 네네. 있어요. 네, 그래서 금관, 목관, 현악이 있는데 저는 현악 사중주에서 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바쁘시겠어요. 하와이 간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2017년에 갔으니까 이제 3년. 3년 됐죠? 네. 예. 기간으로는 정말. 사실 얼마 안 된 거지만은 그죠? 아유 막 우리 영화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얼마나 좋으면 하와이 그러겠어요. 정말 좋죠. 예, 하와이 정말 좋은데 네. 정말 하와이가 너무 재밌는 게요. 네. 인구 중에 그 아시아인들이 백인들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인종차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주에서도 공부해봤지만은 인종차별 거의 못 느꼈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인 분들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커스터머, 그러니까 손님들이 네. 동양인들, 동양인들. 동양인들이잖아요. 많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일본어, 한국어 다 배워요. 백인들이. 네, 백인들이 배워요.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있죠? 네, 우리나라 분들은 엄청나게 많으시죠. 그렇죠. 우리 예. 장성찬 형제가 지난번에 그 평창 올림픽 뮤지컬 갈라쇼에서도 연주를 했어요. 예, 평창 올림픽에서 연주했는데 네네. 저는 너무 감사했죠. 되게 네. 그렇게 큰 자리에서 저같이 실력도 없는 뭘 실력이 없어. 이게 올림픽 행사잖아요. 예. 이거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건데 어떻게 참가를 했어요? 올림픽에서 이제 문화 축제라고 해가지고 한 네. 몇 주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음악회를 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뮤지컬 쪽 음악회를 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뮤지컬 중에 중간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솔로곡 한 곡이랑 그 뮤지컬 그 싱어분 한 분하고 같이 네,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영상은 솔로로만. 솔로 거네. 네. 정선아리랑 저거 옹해야입니다. 옹해하구나. 네, 갑자기 앞에 갑자기 천천히 나오다가 갑자기 땅땅땅땅. 아, 옹해하구나. 아 이게 옹해였어요? 예, 네. 옹해야입니다. 저 곡도 시카고에서 네.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네. 그 한국 교수님이 계세요. 네. 근데 원래 그분이 이제 바이올린으로 편곡된 거를 작곡을 하셨는데 첼로로도 하면 너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편곡해 주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니 근데 저 음악에 대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제가 그건 알아. 뭐냐면 첼로는 악보가 없더라고. 네, 그죠? 그래도 연주 때는 외워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안보해서. 예, 그러니까 안보해서. 물론 악보는 있겠지만 그 그럼요. 연주할 때 그걸 펼쳐놓고 하는 분이 없더라고. 보통 이제 개인 연주회 때 소나타라고 해서 네. 그 피아노랑 첼로랑 그 동급으로 분류되는 그런 곡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곡에서는 이제 같이 음. 악보를 놓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짧은 곡들이나 네. 소품 이런 거 할 때는 안 보고 하는 게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면 그걸 다 그 외우셔서 감으로 다 하는 거죠, 감. 몇 곡을. 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귀가 되게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귀? 네, 귀가 좋아가지고 왜냐면 그 누르는 곳이 매번 달라져요. 네. 왜냐면 그래요? 기타처럼 이게 딱딱 누르면 음정이 맞는 게 아니고 기타는 코드가 있잖아. 예 그런 게 없어요. 저희는 항상 줄 맞출 때마다 음이 다 틀려져가지고 어머 그래요. 예, 그래서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악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자시면 예. 나는 뭐 이렇게 선택이 없잖아요. 그냥 태어났는데 그냥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되는 길이고 가야 맞아요. 되는 길이고 예. 거기에 대한 뭐 사춘기 때 스트레스나 이런 건 없었어요. 보통 이제 제 친구들도 목회자 자녀들이 많고 네. 해서 이렇게 만나고 보면은 이제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목회자 자녀들은 당연히 기도도 잘해야 돼. 예. 당연히 성경 말씀도 더 많이 알아야 돼. 이런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막 괜히 아는 척 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되게 거짓된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부모님이 목회자여서 너무 좋았던 게요. 예. 제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그거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유학생활 하면서요. 그래요? 그래요. 예. 예.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 차라리 그- 목회자이신 아버지가 훨씬 더 예. 편했다. 예. 예. 그 첼로를 어떻게 시작했어요? 첼로 시작한 계기는 일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전공까지 할 줄도 몰랐어요. 내 네. 의지대로 시작한 거예요? 첼로를? 전혀 아니에요. 그럼 그냥 저희 어머니께서 피아노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뭐 솔리스트를 쓴다던가 뭐 악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안 되죠. 게 아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끼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해서 저 첼로하고 동생 바이올린 해가지고 어렸을 때 삼중주네요? 어머니하고? 네, 피아노 트리오로 아. 예, 같이 하나님 섬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음. 너무 좋은 은사님들을 만나가지고 네. 예, 제가 없는 형편인데 되게 많이 제가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니, 재정- 어떤 네. 은사님들을 만났어요? 첼리스트 이희덕 선생님이신데요.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네. 근데 그분께서 이제 테스트를 하셨어요. 이제 막 그냥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교수님이신데. 네. 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완전 첼로도 아예 할 줄도 몰랐던 애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이 딱 아시더라고요. 귀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피아노를 이것저것 다 쳐보셨어요, 선생님께서. 근데 이제 막 그거 딱딱딱 부르는 대로 다 맞추고 이제 그런 절대음감 이런 게 보이니까. 예. 아. 예, 예. 그래서 얘는 음악하면 좋겠다 어. 하셔가지고 저를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어요. 아.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서 이렇게 악기를 자녀분이 하면은 부모님께서 막 선생님 막 찾아주시고 막 이러는데 네. 어떻게 보면 혼자 개척해 나갔네요. 예? 예, 뭐 제가 개척한 것보다 정말
은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아니 근데 도와주는 네.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왜 보면 이런 연주나 성악이나 이런 거는 네. 사사 받는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응? 개인 교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은. 맞아. 네. 그 웬만한 집에서는 아이들 이렇게 클래식 못 가르쳐요. 못해. 맞아요. 네. 근데 개척교회 하시는 그 당시에 네.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했을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선생님께서 그분도 기독교인이신데 사정을 너무 잘 아셨어요. 아. 근데 당시에 이제 옷 살 돈도 없어가지고 옷도 막 그냥 막 맨날 트레이닝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레슨비도 거의 안 받으셨어요. 그냥 거의 무상으로 해주다시피 하셨고 그리고 막 아들이 계셨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제 그 형이 이제 잘하시면서 이제 물려주실 만한 옷도? 옷들이 있었거든요. 예. 연주복 이런 것도? 예, 그런 것도 다 저한테 세상에.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친숙하셨겠네. 아들 보듯이 계속 아들이 입었던 옷 그분 같이 좀 입으시니까. 성함은 기억하죠? 예 이희덕 선생님. 이희덕 선생님. 감사 인사, 네, 맞아요. 감사 인사. 네. 아 선생님 정말 얼마 전에도 배웠지만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키워주신 거네, 그죠? 예. 네. 그리고 그 유학길은 어떻게 열어주셨어요? 유학은 제가 조금 너무 이상하게 유학을 다녀오긴 했는데요. 네. 6학년 때 미국에 네.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펄먼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네. 그분이 하시는 뮤직 페스티벌에 제가 오디션을 봐서 네. 합격이 돼가지고 네. 잠깐 갔다 왔는데 그때 6학년 때. 예. 와, 대단하다. 카네기홀에서 연주했다고요? 네, 그거는 이제 줄리아드 선생님을 제가 그 캠프에서 만났는데 그분께서 이제 카네기홀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연주해라 해서 이제 연주하고 그 후에 이제 줄리아드 프리컬즈에 와가지고 나랑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영재구나. 영재였어요, 영재.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게 된 거네요. 몇 살 예. 때 정확하게 가시게 된 거죠? 정확하게는 제가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갔어요. 줄리아드? 프리칼리지 프리칼리지. 예비 학교라고 하죠. 혼자? 예, 혼자? 예, 혼자 갔습니다. 첼로 들고? 예. 기숙사로? 아니요, 저기 저를 데리고 있어 주실 그 가디언이라고 가디언 네, 집에? 예. 네, 그분 집에서 부모님은 여기 목회 때문에 못 가셨고. 네, 목회 때문에 도저히 가실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아니셨어요. 예. 중1이면은 사실은 이제 13살, 14살이잖아요. 14살. 네. 그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유학 어렸을 때 가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네네. 저는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돌아온 이유기도 해요, 한국에.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대학교랑 대학원 지나서 가면은 어차피 부모님과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귀한 시간을 놓치면은 부모님과 있었던 추억이 하나도 없을 거래요. 예. 네, 그거를 제가 줄리아드를 그만두고 클리블랜드라는 데에 갔어요. 네, 근데 네, 그곳에서 배우던 선생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수 있냐. 그분 선생님께서 제자한테? 제자한테 오. 제자한테 어떻게 그렇게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그 부모님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를 이렇게 놓치면서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빨리 한국 가래요. 아니, 그러니까 재능은 네. 있는데 네. 내 제자로 키우면 이 장성찬이 내 그치. 제자다라고 자랑할 만한 이런 훌륭한 첼리스트가 될 수 있는데 네. 너에게는 지금 이게 그렇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재주꾼은 되는데 인생이 망칠 수 있으니까. 네. 지금은 너가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될 시기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셔서 진짜 그럼 그 선생님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교수님 네. 말씀을?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 네. 그 한국에서 이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대학교 마치고 다시 오면은 예. 받아주겠다. 너무 좋겠다 아, 해서 그렇게 되게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네.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죠. 음.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한예종? 영재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음. 만약에 한국에 오면은 여기를 한번 시험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 시험을 봤는데 너무 운이 좋게도 합격이 된 거예요. 한예종에?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국에 돌아왔어요.
원래 보통 한국에서 유학을 가는데 미국에서 그러네. 한국으로 대학교를 유학을 왔습니다. 남들하고 저기 반대로 완전 해. 반대네요. 네, 맞습니다. 남들은 중고등학교 여기 있고 대학을 뭐 저기 외국으로 외국으로 가는데 나가는데 어머 예. 중고등학교 거기 있다가 대학을 한예종으로 왔네요. 희한하네. 그러면은 형제님 그 혼자 그렇게 외롭고 힘들 때 아무래도 그 찬송이 많은 위로가 됐다 그래요? 네, 그때 맞습니다. 저 즐겨 부르거나 연주했던 찬송이 연주했다. 뭐예요? 네, 제가 인생의 첫 앨범을 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찬송가 앨범을 냈어요. 3년 전에. 네.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간 찬송가들 중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너무 사랑하시는 찬송가들이 있고 나머지는 제가 유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너무나 사랑하던 찬송가들 제목이 중에 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그 곡을 우리 저 여기서 감상을 한번 하고 네. 그다음에 얘기를 계속 할게요. 네.
참 멋집니다 정말. 근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나이에 외롭고 또 연주니까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 많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뭔가 내 생각을 누가 좀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이 온전한 나의 그 속상하고 근데 힘든 걸 이 연주 속에 근데 이 찬송 속에 담아야 뭐 돼. 저는 음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사실은. 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참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이 순수 예술인들은 외로워야 된대요. 그리고 허무가 있어야 된대요. 맞아요. 그래야 작품 해석에 나온대요. 맞습니다. 항상 즐겁고 웃고 뭐 이러면 무슨 작품이 나오겠니? 그래서 평상시에 감정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평상시에 감정을 웬만하면 손으로 안 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래요. 네, 감정 가지고 다 쏟아내야 되는 예. 직업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공연을 준비하면서 예. 네. 진짜 몇십 시간을 연습을 하거든요. 그렇죠, 몇백 그렇죠. 시간 그렇게 연습을 예. 하는데 그게 한 번 연주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오는 그 허무함? 예. 그렇죠. 허무하고 공허함. 아니 제 친구도 줄리어드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던 친구가 있는데 귀국 독주회를 했어요. 근데 딱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멋졌어. 너 진짜 끝내준단 말인데 제가 힘들었지. 그랬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음악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 아니 우리도 왜 간혹 큰 무대 있잖아요. 그런 큰 무대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는 그 큰 무대 MC로 섰다가 네 다 끝나고 나서 옷 갈아입을 때 그 허무함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있을 거라고. 예. 근데 일단 그래도 그 고1 때 그 교수님의 조언대로 한국에 들어와서 한예종에서 공부를 그것도 아주 그냥 촥 아주 그냥 단축해서 빨리 졸업을 해버리셨더라고요. 예,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네. 제가 중학교 때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예. 제 학년 나이보다 2년을 늦게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랬어요? 네. 네.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년배랑 공부를 같이 못한다는 그런 슬픔? 또 그런 스트레스가 있군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갔는데 수업을 딱 들어가니까 수학 시간에 덧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뭐지? 그럼 1등이잖아 1등. 그래도 네, 이제 약간 조금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빨리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걸 따라잡고 싶어서. 그 저기 상 받은 얘기 좀 해주세요. 아주 큰 상 받았어요, 그죠? 제가 2007년에 중앙음악 콩쿠르라는 곳에서 예. 첼로 부문에서 1등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병역 혜택을 받았는데요. 네네. 훈련만 받고 훈련하고 5주하고. 네, 5주하고 이제 뭐 스포츠 선수들은 이제 그 시간에 열심히 훈련을 한다 예. 하죠. 저는 이제 열심히 연주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나라를 네. 위해. 나라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그런 대표하는. 저 연주가니까. 예. 그래서 계속 그런 연주를 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복무를 마쳤어요, 저는. 네. 자, 네. 그리고 이제 한예종을 3년 만에 졸업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왜 안 좋았던 기억이 많잖아요. 예. 외롭고 미국에 대해서. 힘들었던. 맞아요. 그럼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래도 제가 가야지 뭐 공부하러.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줄리아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예일대학교 그 최고 연주자 과정에 예. 다니던 중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주차장에서 이제 집으로 걸어오는데 네. 앞에서 흑인 3명이 가는 길을 막 가고 있는데 뭔가 느낌 이상해요. 되게 안 좋은 아우라를 풍기면서 저한테 다가와요. 근데 이제 혹시 뭐 여기 바로 앞에 기숙사 있는데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겠냐 해서 이제 그냥 다 자신 있게 걸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는 길을 딱 3명씩 딱 맞고 막 총 다 3명씩 다 꺼내 들고 예. 미국은 총기 소지가 되는 나라잖아요. 이야. 네. 그래서 그래서 총까지 그래. 네, 총까지 꺼내가지고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안 주면 죽이겠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딱 듣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약간 조금 무서움이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네,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차가 확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불빛을 예. 딱 켜고 예.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렸는데 다행히 안 쫓았어요. 흑인이 저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당연히 잡아가지고 뭐 잡았으면 전 죽었는 건데 아니 총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저를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네. 네, 그리고 또 새벽 기도를 또 다니기 시작하셨다면서요? 네 새벽 미국에 있을 기도는 제가 이제 목사님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새벽 기도 안 갔죠. 당연히 아기 때 어떻게 가요? 학교 그럼, 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갔는데 귀여워. 학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예. 부모님께 되게 힘든 상황에서 저를 유학을 보내주셨잖아요. 예, 그랬죠. 그런데 이제 저 힘들다고 막 엄마 보고 싶다, 한국 돌아가고 싶다 그런 얘기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힘들다고 부모님을 더 힘들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휴. 그렇지. 네, 그래서 약간 조금 그런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너무 쌓여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들이 많았었거든요. 뭐 음악하면서 이제 친구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제한이 되고, 네. 그러니까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지치는 거예요. 그때 새벽 예배 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학교 다니면서 연습하면서 이제 뭐 음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너무나 마음은 착한 건 알지만 경쟁이다 보니까 맞아.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런 힘든 부분들도 있었고, 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제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없으니까.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기억났던 게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살던 곳에서 한국 한인교회가 한국 하나 있었는데 예. 네. 30분 정도 걸려요. 네. 걸어서. 네, 그 새벽에? 네, 그래서 이거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풀 데가 없잖아요. 4시, 4시 반에 출발해야 되네? 예, 예. 그래서 그냥 일어났어요. 네네. 이게 너무 그냥 이게 이러고 있다간 제가 제정신이 안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갔는데 뭐 목회자 다녀라고 해도 제가 기도 잘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저 기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어떤 식이었냐면은 음. 정말 다 토로하는 그래요? 기도였어요. 그게 진짜 기도지. 예, 그게 그러니까 진짜 막 기도. 뭐 하나님 나 힘들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뭐, 외로워요. 나 외로워요. 그런 기도도 있고 뭐 물론 이제 항상 남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은 저 자신이 당시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럼 당연하죠. 버려진 거하고 네. 던져진 거. 그래서 그거를 그렇지. 토로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때 새벽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때 무슨 은혜가 있었어요? 그냥 다 하고 난 그렇게 저의 힘든 점들을 다 이렇게 내뱉고 나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 그러니까 힘든 그 후부터 약간 좀 힘든 일이 있으면은 네. 그냥 자요. 음. 자거나 아니면은 기도하거나 어. 아니면은 뭐 그거에 대한 생각을 더 안 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잠으로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아. 사랑하는 자녀에게 단잠 준다 그러셨어요. 아니 근데 정말 왜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면 잠도 안 오는데 잘 수 있었다는 거 그럼.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거 정말. 큰 복이지. 예. 아주 큰 복. 그 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은 뭐야 그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맞아. 아멘. 그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힘들고 배고프고 외롭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간다니까. 알잖아요. 저기 죄송합니다. 저 등 따시고 배불러 봐. 하나님 문제 찾아. 그렇지. 아유. 주일날 나가서 저 뭐 봉사는 좀 할 줄 모르지만 그거 아니야. 그거는 그죠? 그게 오히려 더 고맙지 뭐예요. 네. 근데 우리 그 아버님 얘기 좀 할게요. 장학봉 목사님 그리고 어머니 되는 삼순 사모님, 삼숙, 네. 네. 삼숙 사모님. 네. 성이 어떻게 되죠? 정자 삼자 아, 숙자. 정삼숙 사모님. 예. 네. 이제 저자야 저자. 예. 그죠? 책. 예. 어? 목사님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사모님이. 예. 책 저자. 자녀 교육. 근데 네. 그 두 분이 우리 큰아들 성찬 씨 지금 이런 얘기 사실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예. 응? 이렇게 미국에서 정말 힘들고 외롭고 예. 이런데 그럴 때마다 아버님이 어떤 힘을 줬어요? 아버지께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부모님께.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한번 부흥회를 제가 있는 곳에 오셨던 오셨어요? 적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빠 뵙고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은혜롭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냐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려 보면은 정말 길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제 조언해 주시고 그런 게 정말 좋았어요 저는. 그래요. 아버지로서 목회자로서 너무 믿음의 감사하죠. 선배로서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저 장성찬 형제님이 속에 있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부모님께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남성에게. 네. 왜냐하면 보세요.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됐는데 앞으로도 공부할 건 더 남았지만 그 개척교회 그 어려운 목사님이 이렇게 읽어내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네, 그분이 하셨죠. 네. 자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왜 네. 앞에 보고. 사랑하는 우리 아빠 엄마에게 큰아들이 짧게 영상 편지합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시면서 많은 희생과 사랑을 주셨는데 제가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 여전히 애기여서 크게 효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성장해서 더욱더 효도하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요. 이거 반 비밀인데 예. 반 아버님이 우리 큰아들 자랑 많이 해요. 왜 안 진짜. 그러시겠어요? 아니 진짜. 예. 그 동생 아까 시찬 군 예. 지금 사역자죠? 예. 네. 아니 저- 같이 전도사인가요 아까 지금? 전도사? 예, 원래는 동생이 이제 바이올린 음악을 했었잖아요. 예, 예, 예. 음대까지 나왔다가요. 음대도 나왔었어요, 같이. 예, 오. 미국의 이스트만 음대라고 네, 되게 유명한 그래요? 학교인데 네, 미국에서 거기 나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네. 근데 그 친구는 너무 재밌는 게 대학교를 음대를 다니는데 맨날 저기 그 교회 가가지고 애들 새로 오면은 막 그 집 날라주고 라이드 이사 해주고. 나눠주고 라이드 해주고 그거를 더 많이 했어요. 연습 안 하고. 미국 교회에서. 어. 그러더니 예, 그러더니 결국에는 네, 목회자를 목회자의 길로 이야. 하게 되더라고요. 예. 지금 전도사죠? 예, 지금 전도사고 네. 지금 텍사스에서 어. 신학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대가 거기서 나네요?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동생은 결혼했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형 성찬 군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배우자 기도도 해야 되고 앞으로 기도할 게 많아요. 예. 우리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저는 짧은 거 좋아해서 네. 기도 제목도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제가 음악 생활을 하면서 그 제가 시작했던 목적을 자꾸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오케스트라나 이제 애들 가르치고 뭐 학교에서 일하고 그러다 보면은 예.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했던 걸 자꾸 까먹게 돼요. 본질이 흐려져요. 네. 본질이 자꾸 흐려져요. 그럼 안 되지. 자꾸 물론 사람을 위해서 하는 예. 연주긴 하지만은 예.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는 네네. 거를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그럴 때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기도해 주시고 저도 항상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 기도는 배우자 기도 제가 그동안 안 했어요. 왜 안 하셨어요? 바빠서 에, 연주하느라고. 물론 기도를 했어야 했죠. 네. 근데 약간 좀 저 살기도 힘들었던. 근데 동생 딱 결혼하고 나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셨나? 생각을 있는 거죠? 예, 이제 지금은 이제 생각이 있어요. 네, 이제 네. 동생이 이제 결혼하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무언의 압박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이제 손주 보셔야 되고 하시니까요. 네. 아니, 또 그렇지만. 하와이에서의 생활이 네. 지금 너무 외로웠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네. 예, 혼자 있는 시간. 물론 첼로가 뭐 이렇게 나랑 같이 하지만 그렇지. 얘는 따뜻한 손길로 나를 감싸도 안아주지도 못하거든. 얘는 내 아침밥을 해주지 못하고 같이 밥을 못 먹잖아.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네. 이번에 저 개인 연주회가 언제예요? 그거 네, 좀 소개 좀 개인 해주세요. 연주회는 이번에 하남문화회관에서 네. 8월 29일에 네. 저녁에 연주할 것 같습니다. 저녁 몇 시에? 저 아직 그거는 아직 시간 조절 중에 있는데 8월 아마 29일? 7시, 네, 7시나 7시 29일. 반쯤 한 될 것 번이에요? 같아요. 한 번? 네, 한 번이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걸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고 네. 개인 연주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쵸. 뭐는 안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다 그렇지, 그렇지?
아, 정말. 근데 어린 나이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재능이 있어서 떠난 유학길에서 네. 근데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는 지금 이 음악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뒤에 와도 늦지 않는다. 아, 저는 많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조기 유학으로 이 나라를 떠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로 어떤 길이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좋은 길이고 참된 길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도 됐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성찬 형제님의 그 본질 얘기했잖아요. 네네. 내가 첼로를 처음에 시작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게 본질은 흐려지고 내 밥벌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는데 우리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다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 우리가는 깜빡깜빡 잊어버린다니까 본질을. 자 그럴 때마다 서로 우리 중보기도 하면서 본질을 다시 찾는 그런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연주 한 곡 더 듣고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